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1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정용진 부회장으로부터 촉발된 멸공, 챌린지라고 하대요. 그런 반공 캠페인이 일각에서 선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번 정권 들어서서 임기 내내 친중, 종북 정책을 계속 펼쳐왔고 임기가 끝나가는 가장 최근까지도 외국에 나가서까지 종전선언 이끌어내려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또는 질려버리고 지쳐버렸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분노의 표현도 가세되어 가지고 지금 선풍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눌러줄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마침 기업인인 정용진 씨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그런 걸 해주니까 전 내심 좀 고마웠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극단을 누르기 위한 힘은 극단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종국에 가서는 똑같이 닮아버리거든요. 제가 그 북한에서 유튜브로 송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북한에서의 군사 퍼레이드를 음악을 깔고, 실제 퍼레이드인데 음악을 깔고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을 깔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 영화식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송출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만히 유심히 봤는데요. 그 무기들과 병력들이 촥촥촥 이제 들어오죠. 열병식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원래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수행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장엄한 음악이 깔리고 막 이제 멘트가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인공기 깃발을 들고 탁 계양대로 한 명이 올라가요. 탁 절도 있게 올라가서 깃발도 그냥 펴는 게 아니고 이게 팍 던져서 펼치잖아요. 팍 펼치고 그때가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음악이 빡 터지면서 아나운서가 더욱더 격앙된 목소리를 막 내고요. 그래서 깃발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라갈 때 드디어 이제 김정은이가 탁 손을 이렇게 탁 듭니다. 손을 딱 여기까지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엄선되어 가지고 뽑혀왔는 관람하고 있는 평양 시민들 뺨으로 이렇게 번들번들거릴 정도로 눈물이 나오는 게 이제 클로즈업 되고 그렇습니다. 전율이 느껴지죠. 그걸 보면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뭇 멋있다라는 느낌도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파시즘이 있는 겁니다. 인간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가 봐요. 그런 게. 아니 너무나도 오합지졸인 군대보다는 차라리 그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파쇼 때려잡아야 된다. 보수 적폐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인데 정말 저 사회가 파시즘이 완벽하게 군국주의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은 극단과 맞닿아서 똑같아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위트 있게 선풍하는 그런 거는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멸공을 뜻하는 멸치와 콩반찬을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인간 사회고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하는 게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걸 좀 진지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보이는 서울시의회는 지금 한 사람 빼고는 다 좌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발언을 할 때 중단시킬 수 있고 퇴장도 시킬 수 있고 재입장할 때는 의회에다가 읍수하면서 사과를 해야 재입장할 수 있다. 이런 조치까지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왜 반공 캠페인에 대해서 발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원래는 한민당을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민당이 친북, 종북적인 정치 정당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대한민국 건국의 큰 틀 속에서 합의를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6.25 전쟁을 같이 수행해서 겪으면서, 물론 그 와중에도 내각제를 하려고 했던 조선 양반 기지를 버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 지금 686에 가까워지고 있는 386이 들어가면서 대거 변질되어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노동운동이든 무슨 평화운동, 통일운동 다 좋은 말을 쓰지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통일이고 자유민주고 자유노동이 아니라 인민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도 무슨 자기가 종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반북, 반공 캠페인을 벌이는 데 있어서 발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180석을 가지고 또 입법 독재하는 것도 이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그걸 지적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 최근에는 뭐 인권법까지 또 갖다 붙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은 기업가의 무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만들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반공 캠페인이 있다면 반일 캠페인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19년을 그렇게 한국 사회를 광풍에 빠지게 했던 반일 선동. 그때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장난 이제 그만 치자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만들어낸 그 토착 왜구라고 하는 프레임에 또 걸려들까봐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대한민국 저변에 깔려있는 반일 정신병이 다시 확 신라의 성냥불을 땡긴 듯 되살아나고, 그나물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니클로와 많은 여행사들이 망해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국민 발등에다가 대못을 박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제동을 못 걸어요. 너희들 봐봐라. 역시 너희들은 친일파의 후손이구나. 사실은 친일파의 후손은 더불어민주당 선친들 쪽에 더 많아요. 악질 친일파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홍영표 같은 의원의 부친. 그리고 그들이 친일파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문재인 씨의 부친도 일제시대 때 공무원을 지냈으니까 친일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지적, 저는 물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일 뿐인데 다 친일파라고 어떻게 단죄를 합니까? 많은 하도 그런 말장난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자기들에게 더 씌워진,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레드 컴플렉스, 여기는 또 친일 컴플렉스. 사실 그거 아닌데 서로 다 떨쳐내고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프레임이 갖고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 공생을 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들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번영보다는 늘 자기들의 어떤 독식이라고 할까요? 유권자 독식? 반갈라먹기? 그걸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타파하고 미래로 가는 걸 진정 바라고나 있을까? 이런 저는 의심은 해봐요. 이거 보세요. 이 신문을 제가 갖고 있던 건데요. 조선일보 작년 11월 27일에 이재명 씨가 목포에 갔어요. 전라도 목포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복수혈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건 전형적인 사원 붙이기거든요. 저는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 개똥 철학은 인간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질투심, 욕망을 잘 조율해내는 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정치란 무엇이냐? 국민 사원 붙이는 거다. 응? 야, 이번에 정권 뺏기면 복수열전할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광주 5.18 때 계엄군이 오면은 경상도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다 죽이고 시말릴 거다라고 선동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라져 있게 하는 거죠. 거의 외국처럼 갈라져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해먹는 겁니다. 동쪽 서쪽에서. 이거 정말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사회, 국민 각 개인이 자기 능력을 어김없이 발휘를 하고 서로 경쟁하고 공정 경쟁을 하고 그래서 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내 이렇게 사람 붙이는 거거든요. 일본에 세계 1등 탄소 섬유 세계 1등 일본의 도레이 니카쿠 아키히로 사장의 고언이다. 한국이 소재 강국이 되려면 돈과 인력 10년은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이제 진단을 내놨습니다. 아주 감사한 훈수입니다. 감사한 진단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세게 들어볼 만한 거죠. 일본은 지금 총 노벨 과학상이 20몇 개 넘어갔습니다. 최초의 그 과학기술대학교가 동경대학교잖아요. 1886년에 세워져 가지고 세월이 한 60년 정도 지날 때 1949년에 유카타 히데키라고 하는 일본인이 최초의 노벨 과학상을 타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못 타냈습니다. 건국하고 70년 동안. 저는 그게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국내에서는 그렇게도 눌러대고 성장 못 시키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면 날개로 훨훨 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이다라는 무서운 저력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걸 누가 누르고 있느냐. 예. 이 조선 양반 세력들이다. 그대로, 예. 그대로 이어져 오는 조선 양반 세력들이다. 우리 일본으로 건너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도공들, 도자기 빚는 사람들, 또 은재련술, 칼 만드는 사람들, 도금, 제작자들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본은 임진왜란의 자금으로도 쓰고 근대화의 자금으로도 쓰고, 예, 나라가 발전하는데 조선인들의 기술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 짓을 아직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과 발은 뒤로 다 묶어놓고 다른 나라의 기술 식민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해외 기업들에 눌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 나가면 일본 젊은이, 중국 젊은이들한테 눌리게 되는 그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외 기술, 자본의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사안 붙여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중국에서 확진자 20명 나왔다고 중국 텐진 1,500만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 검사 받으라라고 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기가 차죠. 근데 우리는 기가 찰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저항해 본 적도 없고 우리도 콧구멍 쑤시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또 확진자가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거리 제한 좀 완화하는가 기대가 되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눈 끔뻑끔뻑 거리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2년 동안 시키는 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인자 보니까 자유민주는 아니더라. 그렇게도 돌멩이 던지고 했던 그 데모 열기, 데모 정신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주사 찌르고 콧구멍 쑤시고 집에 2주 격리해라 하면 가다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가게 문 닫아라 하면 문 닫고 재난지원금 좀 안 줄란강 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도 좀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주변에다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그거 한번 아껴보려고 얼마나 누릅니까? 그거 꽉꽉 눌러가. 그거 누를수록 돈이죠, 사실. 아깝기도 해요, 사실. 그거 훌빈하게 묶어서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알차게 넣죠. 알차게 넣습니다. 막 밟다가 말이죠. 터져버려가지고 오히려. 그래가 청테이프 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내기도 하죠.
그렇게 몇백 원 아끼려고 그렇게 알뜰하게 사는데 우리 발 밑에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정책에 대해서, 투표에 대해서는 그만큼까지 관심을 과연 갖나? 종량제봉투보다 못하게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권자 아닌가? 그런 반성도 우리가 해볼 법합니다. 지금은 근데 현명한 정책을 살펴보면서 현명한 투표 행사를 하고 투표혁명, 정치혁명을 할 수 있는 선거가 지금 이번 선거 구도에서는 요원하다고 생각해요. 시작부터 지금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반일, 반공 장난치는 정치인들 때문에 정작 국민들은 기술 식민지에 빠질 수도 있다. 뛰어난 저력을 갖고 있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승전 돌아보자면 그런 정치인들을 탄생시킨 게 또 우리 국민들이다. 정치인이 국민들을 학습시키고 향도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기대하기가 지금 거의 저는 불가능이라고 보고요. 그럴 거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치받는 정치혁명, 선거혁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계속 밤늦게라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또 이런 거, 복수열전 할 거다면서 사움 붙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유치하거든요.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아이들 무슨 초등학교 정교회장 선거하는 거 비슷하게 지금 행동들 하는데, 이걸 정말 준엄하게 꿀밤을 빡빡 때려주면서 어디서 지금 우리 갖고 놀고 장난치노 이 자석들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무서운 유권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는 게 저는 참 한이고, 그걸 우리가 참 각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멸공 캠페인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